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자율주행차 기본 원리 두 번째 편, 크루즈 컨트롤 원리를 모형차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차에는 이런 모형차에 적용된 크루즈 컨트롤 구현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본적인 원리 이해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대차에서 예전에 선전한 광고를 현대캐나다 유튜브 채널에서 가져온 영상인데요. 크루즈 컨트롤의 기본 기능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크루즈 컨트롤은 자동차에서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른데요. 현대차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영상에서도 그렇게 선전되고 있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건 앞선 영상의 뒷부분인데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즉 AEB를 소개하는 영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선 영상에 크루즈 컨트롤이 앞차를 일정 간격으로 속도 제한치를 두고 따라가는 시스템이었다면 이머전시 브레이킹은 앞차를 따라가다가 앞차가 갑자기 점거했을 때 자신의 차량도 급정거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역시 크루즈 컨트롤과 비슷한 맥락의 제어인데요. 앞차가 가질 않으니 당연히 자신의 차량도 멈춰야 하는 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루즈 컨트롤 ACC와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인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즉 AEB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또한 영상을 보고 원리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guess it works. 이 영상은 모형차로 크루즈 컨트롤과 자동 긴급 제동을 구현을 해본 영상입니다. 우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앞에 흰 판이 앞차라고 생각하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다 판이 멈추면 완전 속도 0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판이 없어지면 설정한 속도 제한치까지 속도를 상승시켜 레인 키핑하며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리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시스템 설계가 다 그러하듯 크루즈 컨트롤도 이를 구현하는 알고리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앞선 영상에 적용된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 차량을 따라가길 원하는 거리를 입력받습니다. 그럼 거리 제어기를 거쳐 부족한 거리는 속도를 높여 따라가고 크루즈 거리가 설정한 거리보다 짧은 상황이라면 속도를 늦춰 앞차와의 거리를 벌린 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앞차와의 거리 관계를 따져 속도를 조정하는 게 이 제어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어기는 디지털 신호 처리 기반으로 이루어지기에 급변하는 오차값에 대한 PID 제어 출력 값이 급격히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D 제어기는 뺀 PI 제어만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앞차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앞차와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고 인식되어 속도가 발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어기에서 나오는 속도의 제한치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리미터를 거쳐 나온 제어값은 전력 회로 플랜트로 제일 먼저 적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 DC 모터 플랜트로 제어값이 인가되고요. 그 다음 차량 플랜트로 인가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보는 차량의 속도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력 회로 플랜트와 DC 모터 플랜트는 정기적인 시스템이라 그 응답이 뒤쪽에 있는 차량 플랜트의 응답선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이 때문에 이 제어 시스템을 상당히 간단히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기는데요. 전력 회로 플랜트와 DC 모터 플랜트의 전달 함수를 1로 생각하고 차량 플랜트의 전달 함수만을 구해서 제어기를 설계해도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면 그냥 이 세 개의 플랜트의 통째의 전달 함수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하여서 시뮬링크 모델에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간단히 시뮬링크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원하는 앞차와의 간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오차값을 속도값으로 출력해주는 PID 제어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속도의 제한치를 설정해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위에서 말한 전력 회로와 모터와 모형차 플랜트를 한 번에 모델링한 플랜트가 들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속도를 시간에 대해 적분을 해주면서 속도 제어에 따른 앞차와의 간격을 도출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간략화된 플랜트의 전달 함수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 실제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릴 건데요. 앞서 전력 회로와 모터 그리고 모형차 플랜트를 한 번에 모델링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원리는 간단하고 이 과정에서 약간의 꼼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우선 모형차에는 DC 모터가 쓰였는데 DC 모터는 다음과 같이 H브리지 형태의 스위치 4개를 가진 파워 회로로 구동됩니다. 스위치 1, 4번, 2, 3번 이렇게 짝을 지어 정방향과 역방향 구동을 가능하게 하고 속도 같은 경우에 스위치가 계속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일정 듀티를 가지고 시간에 대해 일부분만 전압을 가해 이 비율을 가지고 전압을 조절해 주게 됩니다. 즉, 시간에 대한 평균값으로 전압을 제어해 주게 되는 거죠. 이 영상에서 이 듀티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극단적으로 0%에선 아무 출력값이 없다가 점점 듀티가 올라가면 시간에 대한 평균 출력값이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회로와 듀티 제어로 이제 모터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선 듀티 0.25, 즉 25%를 스텝 인풋으로 놓고 모터의 출력이 아닌 모형차가 직접 땅을 굴러가는 속도를 이렇게 측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력 회로와 모터 플랜트 그리고 모형차 플랜트를 합한 총 플랜트의 스텝 인풋의 응답이 되고 세 플랜트의 합한 플랜트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서 제가 꼼수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바로 이 25% 듀티에 대한 응답만을 일반화된 모델이라고 한 부분이 가장 큰 모순이 되겠습니다. 실제 모형차의 동력학적 모델을 보면 속도에 따라 응답 특성이 굉장히 다르지만 그런 걸 떠나 가성비 좋게 플랜트 모델을 쉽게 구성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플랜트의 특성을 구했으니 여기에 들어가는 플랜트의 전달 함수를 구해야 됩니다. 네, 이 전달 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이렇게 플랜트 특성을 내포하는 응답 데이터를 뽑아놨는데요. 이것은 지금 시간 도메인에서 본 응답 특성으로 이를 S 도메인에서 특성을 나타낸 전달 함수를 매트랩을 통해 이렇게 구해주게 됩니다. 이것이 위 제어 블락상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PID 블락에 개인 값들을 튜닝해주면 시뮬레이션이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즉, 제어기 구성이 완성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튜닝을 끝내주면 디지털 제어기에 디스크리트한 특성을 반영 못하게 되지만 저희는 또 고정밀 제어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생기는 샘플링 및 계산으로 인한 딜레이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를 고려해 준다면 더더욱 좋은 제어기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크루즈 컨트롤 2편에서는 하드웨어 위주의 크루즈 컨트롤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